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은 송민석입니다. 오늘 토론은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두 분 후보를 모시고 70분 동안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후보의 소신과 공약,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면서 홍성군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의 발언 순서와 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백은 후보입니다. 홍성군수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백은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용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 기호 2번 이용록입니다. 토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듣고요. 공약 검증 토론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상호 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반드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을 넘겨서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을 순서인데요. 홍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백은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오 후보님 시간 시작해 주시죠. 예, 역동적인 홍성은 힘있는 경제 군수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도청 시대의 우리 홍성군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유치, 과밀학급, 주차전쟁, 악취 등은 우리의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작년에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부진한 내포에 정부 기관과 알찬 기업, 공기업을 유치하여 새롭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홍주성 구도심은 홍주성 복원과 역세권 개발을 조기 완성으로 활발한 도시로 다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광천읍은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소통으로 옛상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경제를 알고 군민이 힘들고 어두운 현장에 항상 군수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부군수가 경제와 군민 그리고 소통하는 현장에는 항상 군수가 홍성군의 군민과 삶의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오백은 신도청 시대의 홍성군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항상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군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서 홍성 군민이 어둡고 긴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군민 행복 시대를 배로 만들고 뉴 홍성, 새로운 홍성 시대 오백은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이용록 후보,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 이용록입니다. 선거는 축제이고 문화이며 선거는 꽃의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미래 홍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청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기회를 맞이한 홍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바른 선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저와 상대 후보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미래 군정을 맡길 후보자를 바르게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는 군면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군정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거짓과 흠이 적은 사람이 운영해야 합니다. 홍성군의 예산은 8천억 원의 예산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저 이용록 깨끗하고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처럼 6월 1일 바른 선택이 홍성의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수의 자리는 시험과 연습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군수가 할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후손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홍성을 꼭 이루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거짓이나 숨김없는 진솔한 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의 철학과 대표 공약을 비교해 보시면서 누가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이 발표가 마무리되면 서로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요. 이용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홍성군은 충남 혁신도시와 서해선 복선전철, 장해선 복선전청 등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으며 일할 줄 아는 유능한 군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홍성을 황해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도시 조기 정착, 홍성읍 원도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색다른 관광산업 육성 등 큰 틀로 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내포 신도시의 경우 충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육아 행복도시를 만들 것이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내포 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홍주의병과 홍주승교성지 등 역사성을 바탕으로 홍주읍성과 홍성천, 월계천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만들고 오간구역은 골목길을 정비와 청년들이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한편 청년의 육생 정책 및 6차 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저탄소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하겠습니다. 넷째, 남당항에서 죽도항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정해 관광 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대학 교수, 전문가 등 자문을 받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는 등 행정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효율을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오백은 후보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이용록 후보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오백은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이용록 후보님께서 많은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공공기관과 또 공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내포 신도시를 2번을 방문했는데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공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2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더 여유 있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답변 역시 2분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천천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짧게 문답들을 하셨거든요. 오백은 후보 뭐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 우리 이용록 후보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치 입문 10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데 물론 당에서 같은 당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님만 믿고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역량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내포 혁신도시를 정말로 지정을 해달라는 우리 홍성 군민과 충남 도민의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지정이 아주 뒤늦게 지지부진하게 지정이 되었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민주당 정권에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도지사 또 국민의힘 군수 도의원 군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최근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혁신도시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고 한다면 홍성군의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용록 후보께서는 도청 공무원에 재직했었거든요. 그때도 아무런 혁신도시 완성에 대한 그림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혁신도시가 민주당의 책임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도청이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해서 혁신도시 완성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도청에서 근무를 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정말로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라는 그 큰 사업을 해내기가 정말로 벅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네, 지금 개별 질문과 답변이 끝났는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답변 시간,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1분 동안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역시 2분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개별 사안의 서로 간의 공방을 벌이는 시간은 주도권 시간 토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백은 후보의 지역 공약을 들을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오백은 후보 지역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신도청 시대의 홍성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작년에 혁신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홍성은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 혁신도시 완성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홍성 군민과 충남 도민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왔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완성시키는 방법은 열정과 그리고 각 기관의 발품을 팔아서라도 혁신도시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안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또 창업하고 혁신도시를 기회 삼아서 새롭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내포 신도시 지지부진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내포 환경의 주범인 사조 농장을 올 안에 확실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의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여건인 과밀학법과 교통행정 이런 주차 문제 또 대학병원 유치는 엊그저께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대학 유치 실패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제를 알고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알고 인맥이 다양한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성읍 구도심의 현실은 너무 처참합니다. 이 처참한 현실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야 합니다. 옛상권의 광천 지금 현재 너무 암울합니다. 새우젓 명품 거리를 다시 조성하고 독배 물을 저수하여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홍성군이 더불어 잘 사는 홍성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백은 후보 공약 발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이영록 후보가 질문하고 오백은 후보가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저희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충분히 질문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영록 후보 개별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500원 후보님께서 홍성이 굉장히 암울하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혁신도시 지정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혁신도시 지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충남도의 정책보좌관을 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을 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열정으로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조농산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철거를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군수 시절에 사조농산과 사조그룹과 정말로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사조농산의 대표도 제 사무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 1분 잘 사용해 주셨고요. 오백은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충청남도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조 문제도 그때 나온 얘기고 혁신도시 문제도 제가 보좌관 시절에 완성을 했습니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언을 하고 열정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홍성 군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홍성군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경제 군수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 홍성군의 각종 현안과 혁신도시 유치에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조 축산 문제는 제가 하림그룹에서 CEO 생활을 할 때 사조그룹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거기 축산 대표하는 회사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현안을 논의했고 엊그저께도 그분과 함께 사조 축산을 해결하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예산만 투여된다면 충남도에서 50%또 그리고 홍성군에서 50%의 재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면 올해 안에 철거한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한 철거로 저하고 구두적인 합의도 하였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여 내포에 정말 푸른 녹색 도시, 환경이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완성시키겠습니다. 네, 오백은 후보 답변 끝났고요.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역시 이영록 후보가 보충 질문 1분 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백은 후보가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록 후보 보충 질문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후보님께서 양승조 지사님께 보조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자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조그룹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조그룹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 요구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 이런 충분한 계획 없이 의지만으로는 완벽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사조그룹의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이 부지 매입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구체적인 재원 확보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매입한 후에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질문 끝내주셨고요. 이어서 오백은 후보 답변 2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록 후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조 축산과
사조 축산에 있는 땅은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사조 축산이 지금 지상권과 양돈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악취의 주범인 그 부돈사를 어떻게 해서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약 제 예상으로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땅은 추후에 사조에서 친환경 식품 공장이나 사조그룹에서 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현재 추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는 일을 중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 사조는 그 농장을 지금도 철거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 문제라든지 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은 군수가 직접 사조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완성된 밑그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 내포 환경이 한없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대지 위에,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친환경 사조그룹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력을 쏟아붓는다면 새롭게 홍성에 좋은 직장이 생겨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일자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홍성군의 지상 최대 과제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검증 토론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두 분 후보분께서 규칙을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엔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자들끼리 보충 질문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비전을 좀 살펴보시고요.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통질문,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0월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이 공공기관 이전 등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하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오백은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홍성군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혁신도시 확정으로 홍성군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홍성군민, 충남도민, 특히 양승조 도지사께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기관 유치에 제 온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들 기관을 유치한다면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저는 홍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기관의 산하단체 유치에 총력을 다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꿈 여러 홍성 군민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오백은 후보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용록 후보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도시는 홍성 군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에서 홍성 군민의 염원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주어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정말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또 추진하니까 앞으로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홍성 군민은 기대가 너무나도 큽니다.
혁신도시에는 지금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20개가 있습니다. 기능군에 속하는 15개 기업과 또 문화체육 부분에 5개군, 그래서 20개군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성군민과 함께 정말로 이 기업들이 우리 홍성군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기업 중에서도 홍성읍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 홍성읍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 혁신도시에 공기업을 유치하고 홍성읍을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포 혁신도시 완성 방안에 대해 서로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간 보충 질문 그리고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오백은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완성은 홍성 군민의 꿈이자 염원입니다. 우리 이용록 후보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민주당 정부를 탓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그런 약속만 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록 후보는 정치 입문한 지 10개월도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20, 30년을 국민의힘에서 열정을 다한 후보들도. 예,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마이크가 꺼졌고요. 이어서 이용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 후보님께서 지금 저의 정치 짧은 경력을 앞으로 군수가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정치 일정은 짧습니다. 사실은 10개월은 아닙니다. 지난해 1월 달에 국민의힘에 1월 20일 입당을 하고 2월 2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치 역량은 짧지만 참신하고 젊은 또 패기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해서 중앙과의 인맥관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노하우,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가학위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군수가 앞장서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뛰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편안한 삶을 위해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현장에 뛰어서 군수가 직접 챙기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00여 공직자와 함께 국민이 편안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순서를 바꿔서요. 이용록 후보가 질문을 하시고 오백은 후보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은 같습니다. 이용록 후보 질문 시간 30초, 오백은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이용록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사조농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다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조농산이 사조농산 대표의 혼자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부군수 재직 시절에 사조농산 대표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조그룹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조 대표로 농산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역시 시간 다 사용해 주셨고요. 야, 오백은 후보 보충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이용록 후보에게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당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혁신도시인데 사조 문제가 다시 나오네요. 사조 문제 제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전 할 수 있고요. 도의원 당시부터 상당히 추진력을 가졌는데 홍성군수가 미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홍성군수가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고언과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도 핑계, 도에서는 군 핑계, 이렇게 해서 이용록 후보가 근무할 시간에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치 못한 겁니다. 여름에 창문 열지 못하는 내포 주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이용록 후보는 아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새로운 군수는 이런 문제에 삭발투쟁을 해서라도 사조와 그리고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굳은 신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그분들과 많은 교감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문답이 마무리됐는데요. 두 분 주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벗어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읍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으로 홍성읍의 인구가 줄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거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후보들이 생각하는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이번엔 이용록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차례네요. 예, 이 후보님 답변 시작해 주시죠. 네, 홍성읍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포 신도시가 확장이 된다면 홍성읍도 자연스럽게 공동화 현상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포 신도시 확장 전에 우리 홍성읍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활성화시키는 작업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홍성읍에는 홍주읍성이 있습니다. 홍주읍성을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확보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해서 관광 인프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명동상가를 청년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정말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통시장과 명동상가에는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시설들을 재배치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명동상가에는 특성화된 사업들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청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엔 오백은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요즘 홍성 은민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도청 유치를 위해서 홍성 군민과 특히 홍성 은민은 많은 투쟁과 그리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읍 주민들의 가슴은 멍이 들었습니다. 공실률은 늘어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한없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홍주성 복원도 부분 할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서 홍성 군민의 마음을 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과 전통장을 통합해서 새로운 경영을 해서 군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상권은 죽어 있습니다. 부영상가와 명동상가 활성화는 주차장이 관건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반드시 상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농축 특산물 판매장을 신설하여 새롭게 충남도청역으로서의 관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홍성읍 공동화 현상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정견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텐데요. 역시 주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이영록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오부님께서 상설시장 통합을 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을 통합하는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군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통합하는 양 시장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질문 마무리가 됐고요. 오백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 군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과감하고 어려운 현장에 직접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홍성 군민이 대다수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시장과 전통시장을 통합해서 매일시장의 공실률이 지금 7, 80%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합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이 현상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시장 자리에는 넓은 주차장과 우리 홍주성 복원에 따른 성지순례길 그런 등등의 관광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시장은 행정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반드시 통합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 후보님 시간이 30초 이상 남았는데 발언 그만하시겠습니까? 네, 매일시장은 지금 현재 정말 공실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명동상가, 부영상가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홍성읍의 관건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권마다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 기울여서 홍성에 주차가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상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순서를 바꿔서요. 오백은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이영록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역시 홍성읍 공동화 현상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백은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이영록 후보님께서 방금 발언을 통해서 도청 내포 신도시 발전은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를 제거해 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기울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내포 신도시의 발전의 것이 홍성 공도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백은 후보 질문이 끝났고요. 이영록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부님께서 행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정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앞으로 장래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확장됐을 경우에 내포 신도시가 커지면 홍성읍까지도 그 효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포 신도시가 확장되기 이전에는 홍성읍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또 명동상가를 빈 그런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내포 신도시와 홍성읍이 함께하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가 별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홍성군 발전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 광천읍까지도 함께 축을 이루어서 발전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저 이영록은 홍성읍, 광천읍, 내포 신도시와 연계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네, 이영록 후보의 답변을 끝으로 공통질문과 상호 문답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홍성군 수선거 후보자 토론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주도권 토론, 토론의 백미라고 하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6분 동안 주제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요, 후보자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따라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꼭 좀 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진다, 이럴 경우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30초 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주도권 토론 6분 동안 주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오백은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을 하게 계획돼 있으시네요. 오백은 후보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현 군수 3선 12년 그리고 무려 24년의 행정 군수가 홍성군을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영록 후보도 현 군수님과 30개월을 함께 해 왔습니다. 당시 근무 군수님에 대해서 근무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일문일답식입니까? 아닙니다. 2분 이내에선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요. 30초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이영록 후보 선거사무실이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도 없는데 노약자나 장애인이 정책 제안이나 애로사항 방문 시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의 배려가 없는 후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행정하는 사람은 역시 행정뿐이구나. 민심을 모르는 행정, 정말 민심과 다가가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영록 후보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오 후보님께서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 부군수를 하면서 점수를 먹이면 몇 점 정도를 먹일 거냐 하는 이런 말씀 자체가,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입니다.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부군수의 자리입니다. 의사결정은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결정한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와 함께 부군수가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일의 정확도 등을 파악하는 그런 자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도권은 지금 500원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군수에 출마하셨는데 그때 현 군수가 보좌하는 자리에 있어서 지금 많은 경험을 보좌하는데 정력을 쏟았다는 얘기인데, 제 의견은 지금 현 군수와 무려 서기관부터 부의장관까지 30개월을 동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나 뭐는 좀 있는가요? 저희 실적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저희 다 실적입니다. 어찌 보면 의사결정을 군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년 연말에 성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부군수와 900여 공직자 그리고 군수와 함께 만들어냈던 성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당시에 군민들과의 소통, 어떤 소통을 했고 또 군청 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무직과의 대화는 30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단체 협상이나 어떤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부군수 자리는 정말로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부군수가 맡아야 할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정말로 군의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각종 위원회가 한 근 100여 개가 됩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부군수는 소통하고 또 정책을 어떻게 치밀하게 잘 추진해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직도 당연히 당연직 공무직 협상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거쳐갑니다. 최종 협약은 군수가 하지만 저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보좌기관으로서의 협의사항들을 한번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을 안 하십니다. 지금 사무실 4층 문제도 제가 노약자들을 장애인 어떻게 할 거냐도 여쭤봤고요. 또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과 노조와의 만남도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혀 답변을 안 내요.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홍성 부군수라 하는 자리는 홍성의 안살림을 맡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에 정말 국민들의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홍성 천년의 탑, 또 축접습부터 조양문까지 우들두들한 도로, 또 그리고 내포 신도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밀학급 또 교통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살림꾼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어떤 축사 대행을 갈 때 예산팀장을 꼭 앞에다 선탑을 시켜서 가야 하는 그런 부군수 자리인지, 예산팀장이라면 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축사 한 번 하러 가는데 예산팀장을 꼭 앞에다 선탑시켜야 하는지, 이런 정말 행정적 낭비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산팀장을 선탑한 것은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참여하거나 사업이 관련되었을 적에는 함께 가는 경우가. 네, 오백은 후보 주도권 토론 끝이 났고요. 이어서 이용록 후보 주도권 토론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일은 지금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에는 일손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감내해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군에서 농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촌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과 6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농업정책에 관련되어서 우리 오 후보님의 의견과 또 6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6차 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저는 축산업에서 축산업 CEO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에 대한 우리 홍성군의 고민과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문제도 농업이 고령화로 인한 그리고 젊은 농군들의 영입으로 상당히 대농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작을 제외한 대농 현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인구 도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또한 필요합니다. 또 청년농 육성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도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신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는 악취저감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가 주민의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 후보님께서는 우리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축산악취 문제에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악취는 온 국민의 관심사고
여러 가지 이 관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화치는 현재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조 축산을 1차적으로 해결하면 내포 신도시의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구돈사가 문제입니다. 구돈사, 소규모 구돈사가 문제인데 구돈사를 좀 더 인근 농가의 무창과 환경이 좋은 농장에 영입하는 그들이 보상해서 축산 평수는 늘리지 않고 상당히 영입해서라도 축산 환경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감시와 그리고 자발적인 자기들의 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홍성의 축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부님께서 구돈사를 인근 농가에 영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계형이 대부분입니다. 축산 농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영입이라는 것이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축산 농가와 협의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말로 하는 행정과 실제 현장의 행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 가만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몸담고 경험을 느낀 사람은 이 영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사가 악취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주택가 인근에 있는 그런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는 현대화 시설을 할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도 20%를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증액한 만큼 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색다른 관광산업 육성도 있습니다. 황해권 행정협의회 시군과 협력해서 우리 내포문화권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부권에 국가 해양정원 조성을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관광객들이 가르르만 쪽으로 올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우리 홍성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서부 해안을 정말로 아름다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당항부터 에너지 자립섬인 죽도, 또한 속동 전망대, 이러한 관광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홍성군에서 체류하는 그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서 관광객의 유입을 우리가 도모하고 앞으로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제 다시 공통 질문 드리고 두 분 후보님의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축산업은 홍성 지역 농가 소득의 중요한 재원이죠.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건 두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이용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축산 농가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놓은 사업입니다. 홍성군은 전국의 제1위 축산 메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취 저감 문제로 정말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군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와 홍성군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완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 농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악취 저감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그런다면 시설들을 지원하고 또 축산 농가에서 자립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수농가로 지정을 해서 우리 홍성군의 어떤 모범 농가로서 전파도 시키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축산시군이지만
정말로 축산농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 현대화된 축산시설 지원에 아끼지 않고 행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백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업은 홍성의 경제 버팀목입니다. 또한 악취 발생과 기후 위기 원인이 되는 등 양면이 있는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우선 내포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악취 제거를 확실하게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제 아울러 구돈사에 대한 현대화 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다각도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창 돈사와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등 현대화 농장으로 변모시키면 축산 환경이 크게 현대화될 것입니다. 동물복지 사업을 통한 사육특수 감소를 유지하고 악취 농장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축산 개선을 유도하면 홍성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도 이제는 6차 산업을 통해서 가공 등 많은 제품 생산을 홍성군의 축산 고장답게 새롭게 신설해서 홍성군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공통 질문 한 가지씩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은 심각해진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 순서는 오백은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실 차례네요. 예, 오 후보님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답은 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기업 유치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대학에는 많은 조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청년과 교수님들의 사제 동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홍성의 빈 공실률의 상가에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면 1,000만 원 정도는 군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여성과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이 문호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홍성에서 사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취업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성군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항상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경제인 출신답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업 일자리 창출은 오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저는 공약으로 클러스터 산단 50만 평을 공약했습니다. 이 부분도 청년들을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은 정말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대학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또한 행정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는 3개 대학교가 있는데 청운대학교, 회전대학교, 폴리테대학교과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대학에서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우리 기업에 전부 취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에서 어려운 일들이나
또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들과 소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소통하고 메모를 꼼꼼히 해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 한다면 청년들이 요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덧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후보들의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무리 발언 시간은 저희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오늘 토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국민의힘 이용록 후보가 먼저 발언하실 차례네요. 예, 이 후보님 준비되시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용록은 도덕적 장점인 청년과 근면 성실한 삶을 모토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부군수로 보낸 30개월 동안 더 많은 성장의 길 앞에 멈추어선 홍성의 모습에 아쉬움도 많았지만 미래 홍성 청사진을 그리며 희망을 꿈꿔왔습니다. 제가 꿈꿔온 홍성의 미래를 국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루어 홍성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토론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겁니다. 군수 이 자리는 시험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 중단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변함없는 홍성 사랑과 홍성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다 할 수는 없지만 900여 공직자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백은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경제는 핍박하고 사회는 어두라고 또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이 다가 아닙니다. 군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가는 군수,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군수, 그리고 신바람 나는 경제 유치로 새로운 홍성을 발전시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홍성 군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홍성 군수는 반드시 경제, 사회, 봉사,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정신력이 밝고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선택이 새로운 4년의 활동력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홍성, 뉴 홍성 건설을 위하여 활동력 있는 이 500원이가 여러분의 관심을 사고 그리고 새롭게 홍성군을 변모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후보 모두 남은 선거 기간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홍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